오늘 드신 음식 정말 몸에 좋은 거 맞습니까? 60대 이후에 즐겨 드시는 그 음식들,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과 혈관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탕은 누구나 조심합니다. 그런데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드시면 안 되는 바로 그 5가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전국 식품 공장을 발로 뛰며 여러분 밥상 위 그 음식들을 직접 기획하고 팔아온 사람 박한결입니다. 저는 그 성분표를 제 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팔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음식들이 60대 이후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72세 박명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혈당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신 뒤 스스로 밥상을 바꾸셨는데도 6개월째 수치가 잡히질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약에서도 답을 못 찾으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식단을 딱 보는 순간 범인이 보였습니다.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어오신 바로 그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음식 오늘도 드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은 노후를 병원이 아닌 집에서 보낼 뿐 아니라 평생 병원비로 써야 할 돈 최소 1,000만 원은 아끼게 됩니다. 평소에 몸에 좋다고 믿고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 분,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요구르트입니다. 장에 좋다는데 설마 나쁘겠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구르트 작은 병 하나, 그 안에 각설탕이 3개 들어 있습니다. 각설탕 3개면 손가락 3마디 크기의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걸 밥 먹고 바로 드시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요구르트 안에는 식이섬유가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식이섬유가 뭐냐고요? 당이 혈관 속으로 너무 빠르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문지기입니다. 이 문지기가 있어야 당이 천천히 조금씩 흡수됩니다. 그런데 요구르트에는 이 문지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각설탕 3개 분량의 당이 혈관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댐 수문을 갑자기 활짝 여는 것처럼요. 밥을 먹어서 이미 올라있는 혈당 위에 요구르트가 혈당을 또 한 번 끌어올립니다. 이중으로 혈당이 치솟는 겁니다. 우리 몸속 혈관이 그 충격을 매 끼니마다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67세 김정순 어르신이 계십니다.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으신 뒤 빵도 과자도 전부 끊으셨습니다. 혼자서 식단을 바꾸시고 걷기 운동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어요. 그렇게 1년을 버티셨는데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거냐며 눈물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뭘 드세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단 거 하나도 안 먹어요. 밥 먹고 나서 요구르트만 한 병씩 마시는데요. 그거야 장에 좋은 거잖아요. 바로 그게 범인이었습니다. 어르신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세상에, 그게 문제였어요. 1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요구르트 속 유산균, 사실 위산의 대부분 녹아서 죽습니다. 우리 위 속에는 강한 산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들을 녹여버립니다. 그 산의 유산균도 그대로 녹아버리는 겁니다.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유산균은 10마리 중 1마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장을 위해 드신 게 오히려 매 끼니마다 혈당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구르트 대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드십시오.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성분표를 보셔서 당 함량이 0이거나 0에 가까운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가격도 비슷합니다. 유산균도 훨씬 많고 혈당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마트 가시면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1년의 고생을 막아드립니다. 그런데 사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시장 갈 때마다 손이 먼저 가는 바로 그 간식입니다. 사위를 들으시면 요구르트가 차라리 약과로 느껴지실 겁니다. 사위는 강정입니다. 강정이 뭐가 나빠? 기름기도 없고 담백한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생각이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강정을 보면 기름기가 안 보입니다. 튀김처럼 번들거리지도 않습니다. 겉은 그냥 바삭한 과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강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흰 쌀이나 밀가루를 뜨거운 기름 속에 넣고 튀깁니다. 그 다음에 조청과 설탕 시럽을 듬뿍 바릅니다. 바삭한 그 식감, 기름 속에서 나온 겁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기름은 이미 속 깊이 배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강정을 만들 때 기름을 아주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가열합니다. 이렇게 오래 달군 기름은 변합니다. 새 기름이 낡고 상한 기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상한 기름이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혈관을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혈관이 굳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합니다. 거기다 설탕 시럽까지 더해지니 혈당도 동시에 치솟습니다. 혈관도 망가지고 혈당도 오르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3세 오복순 어르신이 계십니다. 시장을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2번씩 나가셨는데 갈 때마다 강정 한 봉지씩 사오셨습니다.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루에 서너 개씩 입이 심심할 때마다 집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더 많게 나온 겁니다. 73세인데 혈관은 83세라는 얘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혈관이 너무 딱딱합니다. 기름진 음식 자주 드세요? 어르신은 손을 저으셨습니다. 기름진 거 싫어해요. 강정 조금 먹는 거 말고는요.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그 강정이 10년치 혈관 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르신이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담백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독이었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이 심심하실 때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한 줌을 드십시오. 한 줌이면 엄지손가락만 한 작은 봉지 하나 분량입니다. 견과류 속 좋은 지방이 오히려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강정 한 봉지 가격으로 견과류 한 봉지를 사실 수 있습니다. 드시는 것도 가격도 건강도 전부 이득입니다. 그런데 3위는 더 놀랍습니다. 밥 대신 가볍게 드신다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소화가 잘 된다고 철석같이 믿어오셨던 그것이 사실 혈당을 밥보다 2배 빠르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3위는 가래떡입니다. 가래떡이 왜 나빠? 기름도 없고 재료도 쌀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래떡, 사실 밥보다 혈당을 2배 빠르게 올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쌀로 밥을 지으면 쌀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쌀알 하나하나를 씹어서 삼킵니다. 그런데 가래떡은 다릅니다. 쌀을 아주 곱게 갈아서 강한 압력으로 눌러서 만듭니다. 쌀알이 완전히 으깨져서 아주 작은 가루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녹아서 혈관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탕을 입에 넣으면 바로 녹듯이 가래떡이 뱃속에서 그대로 녹는 겁니다. 그러니 혈당이 치솟는 속도가 밥의 2배입니다. 밥 한 공기가 혈당을 천천히 계단으로 올린다면 가래떡 한 줄은 혈당을 엘리베이터로 올립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혈당 급상승이 반복되면 뇌세포가 직접 손상됩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급격히 내려가는 일이 반복될 때마다 뇌 속의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막힙니다.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고 드신 그 가래떡이 사실 뇌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70세 황인순 어르신이 계십니다. 입맛이 없으실 때마다 가래떡을 드셨습니다. 팥보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서 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을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방금 넣어둔 물건을 못 찾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걱정이 된 딸이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뇌혈관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딸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가래떡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제가 식단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신 그 가래떡이 뇌혈관을 조금씩 막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래떡 대신 고구마나 삶은 달걀을 드십시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삶은 달걀은 혈당을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둘 다 마트에서 바로 구하실 수 있고 가격도 가래떡보다 쌉니다. 입맛 없을 때 드실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 중에 지금도 드시고 계신 게 있으신 분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런데 2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가 약해지신 분들이 가장 자주 찾으시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2위는 바로 카스테라입니다. 카스테라가 왜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카스테라 사실 콜라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스테라 한 조각 보통 크기로 하나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설탕 양이 콜라 한 캔보다 많습니다. 콜라는 그나마 탄산이 있어서 많이 못 마십니다. 그런데 카스테라는 부드러워서 한 조각, 두 조각, 어느새 서너 조각을 드십니다. 서너 조각이면 콜라를 서너 캔 마신 것과 비슷한 양의 설탕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달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이가 약하신 분들이 카스테라를 찾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씹기 편하고 달지 않은 것 같고 속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 설탕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카스테라 속 밀가루와 설탕이 우리 몸속에서 만나면 아주 나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이 몸속 장기를 늙게 만들고 근육을 녹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카스테라를 드실 때마다 우리 몸 안쪽이 조금씩 타들어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60대에 드시기 시작해서 10년이 지나면 같은 나이 친구들보다 몸 안쪽이 훨씬 더 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이 췌장입니다. 췌장이 망가지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당뇨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세 최병철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가 좋지 않으셔서 딱딱한 음식을 못 드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카스테라 두세 조각으로 끼니를 대신하셨습니다. 5년을 그렇게 드셨는데 갑자기 몸무게가 확 줄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가셨더니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당뇨가 오는 거냐고요? 담당 의사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식단을 보는 순간 바로 보였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드신 그 카스테라가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려 온 겁니다.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밥도 못 먹어서 카스테라로 버텼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가 약하셔서 부드러운 것을 찾으신다면 두부나 달걀찜을 드십시오. 두부는 이가 약하셔도 살살 씹으면 충분히 드실 수 있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지켜줍니다. 달걀찜은 만들기도 쉽고 혈당도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카스테라 대신 이 두 가지만 바꾸셔도 췌장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1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입맛 없을 때 드시는 바로 그 한 그릇,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수명을 조용히 갉아먹는 일이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는 잔치국수입니다. 잔치국수가 왜 나빠? 기름도 없고 담백하고 속도 편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음식이 바로 잔치국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잔치국수면은 흰 밀가루로 만듭니다. 흰 밀가루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가래떡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런데 가래떡보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잔치국수는 다른 음식보다 술술 잘 넘어갑니다. 국물과 함께 넘어가다 보니 씹는 횟수가 자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씹는 횟수가 줄면 소화가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만큼 혈당이 더 빠르게 치솟습니다. 잔치국수 한 그릇은 혈당을 로켓처럼 쏘아 올립니다. 거기다 국물 문제가 있습니다. 잔치국수 국물 한 그릇 안에는 소금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 양의 절반이 국물 한 그릇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소금이 많으면 혈압이 오릅니다. 혈당도 오르고 혈압도 오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는 겁니다. 혈압과 혈당이 함께 높아지면 혈관이 버티질 못합니다.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뇌졸중이 옵니다. 반신마비가 옵니다. 잔치국수 한 그릇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잔치국수는 먹고 나서 2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없으니까 포만감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드십니다. 또 혈당이 오릅니다. 하루에 2번, 3번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매 끼니마다 우리 몸속 혈관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겁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6세 이재만 어르신이 계십니다. 혼자 사셔서 끼니 챙기기가 귀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입맛 없는 날이면 잔치국수 한 그릇으로 때우셨습니다. 만들기도 쉽고 속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드셨는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옆집 분이 발견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너무 높았습니다. 혈관이 버티질 못한 겁니다. 병원 침대에서 아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잔치국수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이 음식들을 팔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잔치국수 대신 뭘 드시면 될까요? 면이 당기실 때는 메밀국수를 드십시오. 메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국물은 반만 드십시오. 국물을 반만 드셔도 소금 섭취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두부 한 조각을 곁들여 드시면 단백질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혈관을 지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5위 요구르트, 4위 강정, 3위 가래떡, 2위 카스테라, 그리고 1위 잔치국수입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몸에 좋다고, 소화가 잘 된다고, 담백하다고 믿어오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혈당과 혈관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나쁜 음식은 나쁜 얼굴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착한 얼굴을 하고 옵니다. 저는 35년 동안 이 음식들을 기획하고 팔았습니다. 성분표를 제 손으로 썼고 포장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6세 되던 해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처음으로 소비자의 눈으로 그 성분표를 읽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다고요.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결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밥상을 다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지금 가장 자주 드시는 것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 하나만 바꾸셔도 혈당이 달라지고 혈관이 달라집니다.
3개월 뒤 검진에서 수치가 달라진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1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약이 아닌 밥상으로 건강을 지키는 노후,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를 위해서 저는 전국 식품 공장 35년치 경험을 전부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20분을 투자하셨다면 저는 35년을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정보 절대 혼자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요구르트를 드시고 잔치국수를 드시고 계신 형제, 자매, 친한 벗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 한 번이 소중한 분의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밥상을 지키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그 한 번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우셨던 음식이 무엇인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밥상은 박한결에게.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